자, 이번에 TV신문고 알아봅니다. 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부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2달째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 천장은 이미 곰팡이 천지로 변해버렸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지 못해서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서 누수의 원인 알아봤습니다. 예.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장 내려놔요. 천장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방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걸 지금 나한테 괜찮으시라고 나한테 그냥 마시라고요. 내가 진짜 사람이 안 돼. 가지고 주려고 하시라고요. 아 됐어요. 주려고 하세요. 가져야 가시라고요. 근데 지금 물을 새서 피해를 보는데 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린 집.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누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자.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일단 물이 빠질 수 있게 해놓은 베란다 천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무려 10리터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저게 다 생 거예요? 예. 저기서 막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떨어지는데 무서워가지고 천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인모를 누수, 임시 방편으로 설치한 물바지도 소용은 없습니다. 안방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얘는 7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2달 다 돼가는 거. 이렇게. 이 누수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은 안방 천장이었다는데요. 이제는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방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가족들. 너무 심각해서 못 살죠. 지금 냄새나고 죽겠어요. 2달 전 이 안방에서 시작된 누수는 집안 천장을 다 뒤덮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자, 도대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집안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가 직접 찾아왔어요. 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많이 심해요. 예, 그 헌떡헌떡하잖아. 그러니까 이날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일러의 문제로 집안 천장에 갑작스러운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집안에 설치된 보일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난방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화장실 배관의 문제는 아닐까? 벽안 자체가 누수가 되는 건 벽안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고. 그 때문에 천장을 더 살펴봐야 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고였던 물이 엄청나죠? 예. 내시경 카메라로 천장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물방울이 나요. 바로 붙여 있잖아. 확연하게 보이는 물방울들. 4층, 3층하고 그 중간 스라브 바닥,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금 이것이 맺혀 있는 것이 떨어진 거지. 지금 우겨층에서 이제 빗물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수인지 지금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층 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예.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뭐 하시냐고 지금요 시간에. 아까 지금 양해를 구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요 왜? 걱정하시는 분이 동의를 하시는 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다짜고짜 화를 내시네요? 예. 좀 예민한 반응이죠. 나한테 괜찮으시라고 나한테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성능이 안 되는 가지고 그러면 주려고 하시라고요. 쓰였잖아요. 내가 주한테 나중에 피해보는 본인 책임지실 거예요? 주한테? 저 나가고 하시는데 뭐 집을 폭파시키는데 나가게 하시고요. 내려가세요. 2달 전부터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세입자는 거절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를 알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4층 말고 또 다른 누수의 원인은 없을까? 26층이라는 그 집이에요. 건물의 노후화가 원인? 부모님이 발견을 하셔서 보니까 이 벽 자체에 균열이 있는 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옆으로 해서 저를 올라가려고 이쪽부터 가려고. 비슷한 연식의 주변 건물들과 달리 최근 건물 균열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육안으로 정확히 보이네요.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옥상 이거 우러탄 방수가 지금 다 됐어요. 물기가 지금 다 차 있어요. 벗겨진 방수 페인트 밑으로 물기가 차 있다는 전문가. 게다가 창틀 물기가 모서리.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 노후가 되니까 이거 건물이 지탱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제. 자, 노후가 누수의 원인이라면 다른 집에서도 누수가 발생이 됐을까요? 이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에서 왔는데요. 아, 2층 세탁부분 없나요? 겉에 저기 문선 적은 없어요. 이상은 없으신가요? 아, 아래층은 괜찮네요. 네, 2층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아직 무슨 1층도 세탁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괜찮고요.
다른 집들도 누수의 피해는 전혀 없는 상황. 예. 왜 3층만 누수가 발생하는 것일까? 창문을 넣고 마감 처리를 잘 해야 하는데 마감 처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자, 4층 창문을 살펴보니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창문틀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 3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이거 가능성도 하나님의 집에 있군요. 거실로 물이 골이 떨어질 수 있지. 보완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년 전 4층에서 과도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다는데 저 집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14년 한 7, 8월 정도쯤 했거든요. 공사를 심하게 하니까 외부 벽면에 문제가 많이 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4층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수경 씨. 성남세대는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는 아무튼 그 관리인이란 분하고만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세입자랑 얘기를 해서 일주일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 자,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말과 달리 차일피일 수리를 미뤘던 관리인. 4층 세입자랑 아무튼 그 관리자랑 최종 결정은 수요일 날 저녁 때 그 설비업자가 와서 그럼 집 상태를 보고 일요일 날 공사를 하자. 자, 전문가와 방문하기로 한 당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계시는군요. 예,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설비업자분이랑 집 내부 보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어머니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일이 늦게까지 끝나가지고요. 일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태만 보면 되고 한 20분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오늘 날 잡고 오신 거니까 보고 가시겠다는 거고. 좀 더 늦을 수 있게 기다려 그러세요. 처음 약속과는 달리 3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4층 세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보면 되니까 다 오는 거예요. 진짜 말을 들으니까 타오르는 없잖아. 보여주지 못 봐요. 빨리 있어가지고. 어렵게 전문가만 4층 집안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집 밖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도 확인해 봤습니다.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물을 쓰지 않는데도 돌아가는 계량기. 네. 별 모양. 네.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나 4층 세입자의 법으로 더는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에서 검사를 못하게 하니까 100% 지금 판단이 안 났잖아요. 단정하기가 좀 힘들고 누수의 원인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걸까요? 2층에 원수 라인이 문제가 발생했든지 화장실 하수구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아래층에 지금 누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2층에서 시간을 끌면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4층 관리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람들 좀 해가지고 좀 하세요.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입자 날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줘야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 언제 가시는데요? 정확히 주소에다 내가 정확히 확정된 날짜가 없으세요? 3개월 있어야 3개월 후에 하라는 황당한 답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4층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라 그러고 집주인은 세입자랑 협의를 하라 그러고 우리 지금 물을 새서 피해 보는데 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아래층이 그러면은 빨리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원칙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말 되는 소리거든. 답답하시겠네요. 네, 마냥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집안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집주인이 회피하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고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깊어지는 이웃 간의 갈등, 이제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면으로 봐도 누수 피해 심각해 보이는데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윗집 주인과도 소통이 안 되고 세입자랑도 지금 원활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답답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관리인은 돼요? 수리비는 줄 수 있겠지만 날짜 조정은 세입자랑 하라는 건데 이제 세입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석 달 뒤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예. 제보자는 소송까지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불가피해 보이는 게 이건 뭐 전문가가 중재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법적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이 사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직접 이제 현장 검증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4층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고통을 받은 기간,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길어질수록 자기가 손해배상해야 되는 액수 역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냥 저렇게 미루는 거 비협조적인 태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4층뿐만 아니라 옥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만약에 이제 누수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사실은 분담을 해서 각자 일정 부분씩 분담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건데요. 예. 얼마 전부터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이제 소형 주택들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